속보, PSG 나세르 회장 폭탄 발언 제 생각에 6에서 8년간. 제 생각에 6에서 8년간 이강인은 폭탄 발언에 현지 난리 난 상황. 파리 생제르맹, PSG, 미드필더 이강인이 친선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현지 매체도 호평했다. PSG는 8일 1시 30분, 한국 시간, 오스트리아 케른텐주 클라겐푸르트에 위치한 베르테르제 슈타디온에서 열린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슈투름 그라츠와 2대2로 비겼다. 이날 이강인은 마르코 아센시오, 카를로스 솔레르, 이브라힘 은바이와 함께 중원에 배치됐다. 주로 오른쪽 측면에서 움직였지만 때때로 후방 낮은 지역까지 내려와 전개를 도왔다. 특유의 탈압박과 패스 능력이 빛났다. 전반 12분 이강인이 랑달콜로 무아니에게 센스 있는 패스를 보냈고 이는 솔레르의 득점으로 연결됐다. 세트피스 키커로서 날카로운 킥력을 자랑하기도 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이강인은 72분 동안 볼터치 61회, 패스 성공률 96%, 47분에 45, 키패스 1회, 기회 창출 1회 등을 기록했다. 평점은 7.8로 양팀 선수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앵은 PSG엔 이강인을 비롯해 좋은 패스를 뿌린 선수들이 있었다. 이강인은 두 번째 득점에 관여했다라고 평가했다. 영국 트리뷰나는 솔레르의 두 번째 득점에서 이강인의 깔끔한 전진 패스가 좋았다라고 칭찬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에서 성장하면서 또래 중 최고 수준의 재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발렌시아에선 예상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결국 이강인은 출전 시간을 위해 발렌시아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이강인은 2021에서 22 시즌을 앞두고 마요르카에 입단한 뒤 급성장했다. 첫 시즌 31경기 1골 3도움을 올렸다. 2022에서 23 시즌엔 39경기 6골 7도움을 몰아치며 팀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여러 팀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였다. 이강인을 품은 건 프랑스 강호 PSG였다. PSG는 이적료로 2,200만 유로, 약 331억 원을 투자했다. 그는 지난 시즌 36경기 5골 5도움을 기록하며 프랑스 리그앙, 쿠프 드 프랑스, 트로페 대 샹피용 우승에 기여했다. PSG에 합류한 지 아직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 이적설이 나왔다. 프랑스 풋메르카토에 따르면 밝혀지지 않은 PL팀이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무려 7천만 유로, 약 1,054억 원의 이적료를 제안했다. PSG가 제안을 거절했다. 풋메르카토에 따르면 PSG는 이강인의 잔류를 원했다. 매체는 이강인은 파리에서 매우 편안하다. 당분간 PSG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끝이 아니었다. 나폴리도 이강인에게 관심이 있었다. PSG가 나폴리 공격수 빅터 오시멘을 노리는데 이 거래에 이강인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역시 PSG는 이강인을 내줄 생각이 없었다. 이적 시장 소식에 능통한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오시멘은 이번 여름 나폴리를 떠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PSG는 방출 조항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협상은 대기 중이다. 이강인이 거래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서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PSG가 자신을 다른 팀에 넘기지 않은 이유를 증명했다. 이강인이 2024에서 25 시즌 PSG의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 결국 본인 등판손 옆에 남는다. 히샬리송. 잔류선언, 돈도 컸지만 내 꿈이 더 커. 토트넘 호스퍼 공격수 히샬리송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에도 불구하고 잔류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 ESPN은 8일 한국 시간 토트넘 공격수 히샬리송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이적 제안을 받았지만 팀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히샬리송은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다. 그는 브라질 아메리카 플루미넨시를 거쳐 지난 2017에서 18 시즌을 앞두고 잉글랜드 왓포드에 입단하며 유럽 커리어를 시작했다. 첫 시즌 41경기 5골 4도움을 기록했다. 가능성을 인정받은 히샬리송은 한 시즌 만에 에버튼으로 이적했다. 에버튼은 왓포드에 3,920만 유로, 약 588억 원을 이적료로 지불했다. 히샬리송은 에버튼 유니폼을 입고 4시즌 동안 152경기 53골 13도움을 몰아쳤다.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공격수로 성장한 히샬리송을 토트넘이 원했다. 토트넘은 이적료로 무려 5,800만 유로, 약 871억 원을 투자했다. 다만 활약이 아쉬웠다. 히샬리송은 토트넘에 합류한 뒤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다. 토트넘 입단 후 첫 시즌이었던 2022에서 23 시즌 35경기에 나서 3골 4도움에 그쳤다. 지난 시즌 초반 흐름도 좋지 않았다. 해리 케인이 팀을 떠났지만 손흥민에게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내주며 원하는 만큼 출전 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 히샬리송의 부진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는 에이전트였던 레나토 벨라스코와 문제가 있었다. 그는 나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포기하고 싶었다. 심적으로 강했지만 월드컵이 끝난 뒤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심리치료사가 날 구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고백했다. 다행히 시즌 중반부터 살아나기 시작했다. 히샬리송은 지난 시즌 31경기 12골 4도움으로 마무리했다. 시즌이 끝나고 이적설이 나왔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팀이 그를 원하고 토트넘도 큰 이적료를 벌 수 있기에 긍정적으로 고려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토트넘이 새로운 공격수를 노린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영국 커트 오프사이드에 따르면 최근 토트넘이 솔랑케 측과 만나 여름 이적에 대한 선수의 의중을 파악했다. 토트넘은 릴 공격수 조너선 데이비드에게도 관심이 있다. 히샬리송의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가 직접 등장해 잔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의가 있었다. 그렇지만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와 PL에서 뛰고 싶은 내 꿈이 더 크다. 돈도 컸지만 내 꿈은 더 크다라고 강조했다. 3. 음바페 이후 영입은 지금 레알이 진행 중인 유일한 거래 월드 베스트 11분 출신 위넨 선수뿐이다. 레알 마드리드가 킬리안 음바페라는 거물을 품었다. 지금 유일하게 진행 중인 거래는 알폰소 데이비스 영입뿐이다. 스페인 매체 다스는 레알이 음바페 영입 후 진행 중인 영입은 데이비스뿐이다. 구단은 선수단을 완성했다. 그래도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영입은 열려있다라고 보도했다. 알폰소는 2000년생 캐나다 국적의 레프트백이다. 공격 능력이 좋기 때문에 윙어도 소화할 수 있다. 발적인 바이에른 위넨 소속으로 스피드를 바탕으로 활약했다.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 지난 2020년 위넨 소속으로 팀이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UCL, 분데스리가, DFB 포칼을 우승했다. 트래블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위 활약을 인정받아 지난 2020 국제축구연맹 국제축구선수협회가 주관한 전세계 프로 축구 선수의 투표로 세계 최고의 선수 11명을 선정하는 월드 베스트 11분에 선정됐다. 레알은 급할 게 없다. 알폰소는 다가오는 2025년 현 소속팀 위넨과 계약이 종료된다. 계약 기간이 짧다. 비싼 이적료를 투자하지 않고 1년만 기다리면 자유계약 선수로 신분으로 영입할 수 있다.
레알은 핵심 수비수가 떠났다. 지난 시즌을 마지막으로 팀 주장 나초 페르난데스가 이적했다. 산초는 선터백, 좌우측 수비 모두 소화 가능했다. 이어 매체는 뮤네는 데이비스와 재계약이 불가능하다 판단했다. 레알은 레프트백 포지션을 꿰차야 한다. 뮤넨이 그를 시장이 내놓았다. 많은 제안이 전달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비수가 이적했다. 그래서 데이비스를 영입하고 싶어한다. 급하지 않다. 알폰소는 훌륭한 대체자가 될 수 있다. 근데 레알은 이미 페를랑 맨디라는 자원이 있다. 특히 지난 시즌 맨디가 토너먼트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 결과 레알에 빅이어를 안겨졌다. 레알은 이적료를 지불하고 알폰소를 이번 여름에 영입할지 계약이 끝나는 1년 후 2025년에 영입할지 고민이 생겼다. 매체에 따르면 선수 본인도 레알 합류를 원한다. 내년이든 이번 달이든 데이비스의 레알 합류는 큰 변수가 없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